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세금 참 많이 내십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요. 기업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정부는 세금을 자꾸 더 걷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 중에서 중소기업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세금을 걷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 중에서 창업 중소기업 등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는데요. 일부 중소기업은 이런 세액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 감면 혜택이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창업자, 창업 시기, 업종 등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감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대표님들께서 100% 숙지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창업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세액 감면 혜택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해마다 전년도 결산 확정 전에 기장세무사들이 가결산 보고 시에 한번 짚고 넘어감으로써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창업 초기에 회사에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한 조세 지원 사항인데요. 창업 후 또는 벤처기업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조세 지원입니다. 여기서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립한 기업을 말하는데요. 모든 새롭게 설립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첫째로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된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 자산의 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에 해당합니다. 둘째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해당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흔히 법인 전환을 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인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를 창업한 지 5년이 안 돼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세액 감면 혜택을 이어서 받으려면 그냥 사업 포괄 양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세액 감면 양수를 하셔야 세액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재기 중소기업인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넷째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창업기업으로 당연히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의 대상 업종은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에 상세한 업종이 나와 있으니까 특별한 업종으로 창업하시는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지원 대상을 보면요. 법인세나 소득세 지원 대상은 첫째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여기는 창업적 제한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 대상 업종의 기업. 셋째로는 창업 과세년도와 그 다음 3과세년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지원 대상입니다. 취득세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그 대상이고요. 재산세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예비 벤처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일몰 규정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 중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보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여부에 따라서 혜택이 다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외의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이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의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 시는 감면 혜택이 없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시는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벤처기업과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년간 75%, 이후 2년간은 50%, 신성장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에는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란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인데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요건에 창업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말하고,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등과 같은 고효율 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지원 내용을 보면요,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 또는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 취득 시는 75% 감면 혜택이 있고요. 재산세는 벤처 확인일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 등기 및 창업일 이후 4년 이내의 증자 등기에 대해서 100% 면제 혜택이 있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다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중에서 일부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개인 사업자가 감면 혜택 기간 중에 요건을 충족해서 법인 전환 시에는 자녀 감면 기간에 대해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 혜택을 받아서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 미달 시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세액 감면을 신청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